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절 70주년을 지낸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그리고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사에서 꼭 언급해야 할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이름이 없습니다. 정부 수립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 주인공인 이승만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감사가 빠졌습니다. 광복 73주년인데 광복 73주년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될 텐데 빠지고 오히려 용산 미군 기지를 일제의 한국 점령과 같은 수준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용산이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왔다고 함으로써 반미와 반일의 이념적 어떤 성향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연설을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많이 다른 가치관을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또 이 경축사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규탄입니다. 그리고 남침 전쟁을 통해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김일성 세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즉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규탄해야 할 사람을 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고 합니다. 즉 동정받아야 할 북한 동포에 대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연설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정부 수립 70주년이면 건국 70주년이라는 이야기죠. 정부라고 하면 국가입니다. 정부와 국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올해가 건국 70주년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삼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했으니까 줄이면 건국 70주년 아닙니까?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죠.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고 건국 주도 세력, 호국 즉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가 빠졌습니다. 이 연설문에는 건국 참전용사, 건국 유공자,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말은 임시정부가 건국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도 써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 즉 건국하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건국운동을 했다니까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는 건국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어제 연설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죠. 광복은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하고 특히 이승만, 김구가 지도하는 상해 임시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카이로 선언,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독립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이 이겨서 일본을 항복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밖에서 주어진 게 맞죠. 밖에서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미국의 역할을 완전 배제합니다. 이 연설문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미국의 독립 그리고 해방 건국에 대한 미국의 기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승만도 물론이고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왜 여기 평등이 나옵니까? 독립운동도 평등하게 합니까? 아니죠. 용감한 사람이 앞장서는 거죠. 평등이. 평등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말에 모순이 생깁니다.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었을 그때 그럼 용산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까? 외국이었습니까? 거기 한국인 들어가면은 안 됩니까? 용산 미군 기지를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 군사기지와 동멸로 넣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는 기구였고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로소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지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청을 해가지고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 중심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일성이가 남침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마치 미국이 강점을 했던 것처럼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이런 소지의 이야기는 배은망덕이죠.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이승만은 최소한 언급을 해야죠. 어떻게 정부 수립 70주년 생일을 맞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성장은 이승만 박정희의 공이고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경제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 등을 함께 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성공시켰습니까? 주인공을 이야기해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가. 왜 굳이 이승만 박정희 이름을 뺍니까? 왜 이병철 정주영 이름을 뺍니까? 왜 기업인 이름을 뺍니까? 왜 군인들 참전용사들 이름을 뺍니까? 아니 지웁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아니 그러면은 촛불 시위가 있었던 2016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주의를 되살린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때 민주주의 죽었습니까? 박근혜 때 민주주의가 죽었습니까? 민주주의가 죽었으면 촛불 시위가 가능합니까?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
이건 꼭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제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참혹한 전쟁이라뇨. 규탄받아야 할 남침 전쟁이라고 써야죠.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 아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휴전선 내서 줄타기 하는 사람입니까?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대남 도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절대빈곤, 군부 독재, 뒤에 군부 독재라고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왜 김일성의 대남 도발은 이렇게 듣고 넘어가죠? 그러면 박정희를 김일성이보다 더 미워합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 LG, SK, 현대 같은 대기업 덕분 아닐까요? 서울올림픽 덕분 아닙니까? 경제발전 덕분이죠. 그런데 왜 그 공로자를 경축사에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 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아니 이게 그러면은 군부 독재가 안보를 내세워 가지고 독재를 한 겁니까? 그럼 그때 안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념 갈등과 색깔론 정치는 지금 가장 깊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이념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민을 편가르는 이념 갈등을 노골적으로 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 통일은 물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아니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고 광복이 됩니까?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통일을 해야 되죠. 헌법 위반입니다. 경제 공동체만 이루면 진정한 광복이 된다? 광복은 빛을 찾는 것이고 빛은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찾아야 진정한 광복이고 진정한 통일이 되는데 이것은 이 말은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 조항 위반입니다. 자유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제가 취임한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적어요. 11개 나라, 17개 도시. 이걸 세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촛불혁명이란 말을 대통령이 하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하지 않고 진담으로 했다면은 이것은 촛불혁명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혁명은 체제를 뒤엎는 겁니다. 헌정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핵을 폐기해야죠. 땅, 하늘, 바다를 다 뒤덮고 있는 북한 핵 무기의 위협 끝났습니까?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 게 중단하고 같은 겁니까? 군사적 위협,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꿈입니다, 이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평화의 바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 경축사에서 유일하게 제가 평가하고 싶은 대목이 이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것. 이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까지 이룰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2006년 10월 9일 최초의 핵실험을 했을 때가 이명박 시절입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돈과 물자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특히 김대중 씨가 불법으로 보낸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불법으로 보낸, 그것도 국정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 현금과 5천만 달러의 물자 5억 달러가 북한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래도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왜 여기에 건국유공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참전용사 뺍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승만 참전용사의 역할을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할 수가 있습니까? 역할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건국유공자 피 흘린 참전용사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라 해야 됩니다. 자유로우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은 하면 됩니다. 평화는 자유 안에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단을 넘어선 자유와 번영입니다. 자유 빠진 평화와 번영은 안 됩니다. 자유가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대한민국 가치의 핵심적인,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의 주인공들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관계의 청사진 꿈,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남북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자유가 빠진, 정의가 빠진, 진실이 빠진 그런 남북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경축사는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